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오버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의 비자 신청에 대한 콘텐츠로 찾아왔는데요. 해외살이를 결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막막한 건 비자 신청 준비가 아닐까 해요. 특히 독일의 행정 시스템이나 언어를 잘 모르는 상황이시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엄청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 번도 실패해본 적 없는 저의 비자 준비, 정리, 신청까지 개인적인 경험담을 덧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과정들을 독일 체류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비자 종류를 떠나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꼭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독일에서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첫 번째가 독일 비자 자료조사, 두 번째 그에 대한 완벽한 서류 준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운빨입니다. 운빨은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 경험에 대한 설명으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독일에서의 계획은 필수라는 것 정도? 일단 첫 번째인 독일 비자 자료조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독일 외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독일 비자 종류가 쭉 나오고 각 비자를 눌러보시면 비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일부 비자들을 제외하고서는 대사관이 아닌 독일로 출국한 후에 독일 비자청에서 신청하시게 될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또 어떤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비자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어서 각 비자 종류에 대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들을 비자 준비 전에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 참고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실 텐데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교차하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비자 관련 내용들을 다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비자청 예약 잡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비자청 예약이 독일 큰 도시 같은 경우 짧게 2개월부터 길게 6개월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입국 시기에 맞추셔가지고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찾아보시면 독일 비자청 예약은 각 비자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거나 전화를 걸어서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미리 비자 예약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비자 예약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엄청 곤란하실 텐데 여기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 비자청에서는 당연한 예약 취소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자청에 여는 시간을 확인하셔가지고 전화로 취소권 여부를 누르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거 물어본 거 없이 예약 취소된 거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봤었는데 그때 담당자가 알려주실 거 있다 없다 만약에 있으면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말하면 그 시간까지 맞춰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을 위한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유학생분들이시라면 한국에서 비자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체류증이 필요하시다거나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교환학생이실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럴 경우 학교의 학생지원센터로 문의를 하면 보통 1, 2주 내에 또는 길어도 한 달 정도로 예약을 잡아서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분들이 비자 관련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도 꼭 학생지원처에 문의를 해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자의 필요 서류들을 기본적인 신청서나 재정보증서, 거주지 등록증들을 제출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저는 제 비자를 결정한 후에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구글 드라이브로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진짜 꼭 추천드리는데 구글 드라이브일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갱신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필요한 일이 꼭 생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 화면처럼 제 비자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들을 메모장으로 정리를 먼저 해뒀고 각 서류에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그때그때 진행 중인 서류들을 받아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고 각 서류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1번은 여권사본이고 참고로 여러분의 여권이 파란색, 신권일 경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출국하기 전 출생지 추가 기입을 신청하셔서 붙이시는 겁니다. 신청하시면 여권 뒷장에 스티커로 붙여줄 텐데 이 페이지를 여권사본을 제출할 때 출생지 페이지와 함께 스캔하시면 됩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출생지가 여권 정보에 다 나오기 때문에 각종 시험이나 이런 비자 신청, 그 외에 은행 가입할 때 신원증명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신원파악이 훨씬 쉬워집니다. 제 체류증도 뒷면에 보시면 출생지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출생지 기입을 꼭 해오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럼 한번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명함사진인데 이것도 출국 전 한국에서 찍으실 때 되도록이면 여권사진이나 아니면 일반 증명사진을 여러 장 들고 오시고 원본도 잘 저장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은 드디어 비자 신청서인데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서류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알맞은 서식지를 찾아서 신청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비자 신청이 필요한 서식을 메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인 재정증명서. 일반적으로 슈페어 콘토 재정증명을 하거나 일부 비자 같은 경우 잔고증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슈페어 콘토를 만드신다면 제 다른 영상에 개설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슈페어 콘토 가입 시 받았던 확인 메일부터 현금 내역까지 파일을 정리한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재정증명이었어요.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5번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보험입니다. 저는 참고로 독일에서 처음 쓰던 보험이 사보험인 덕터발터라서 다른 고민 없이 상품만 바꿔가지고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만 30대 미만이시고 학생이시고 공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사보험 말고 공보험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6번은 어학코스 등록증과 코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인 7번은 제 비자에서 필요했던 서류들 중 마지막인 거주지, 안멜동 서류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이는 마지막 파일, 이 마지막 파일이 바로 이 모든 서류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비자청에 최종적으로 제출할 서류들인 거죠. 사실 여기까지 다 준비가 되셨다면 비자청에 가실 준비는 다 완료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비자 종류마다 준비하실 게 다를 테니까 저랑은 조금 다르시긴 하겠죠. 그럼 이제 저는 비자 준비의 마지막 부분인 운빨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인 운 파트입니다. 해외 비자 신청에 운이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좋게 말해서 운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여러 군데서 독일 비자 신청 후기들만 찾아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암트 바이 암트다, 담당자 바이 담당자다 라는 후기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굳이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 가지고 트집 잡아서 반려시킨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완벽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다든지 아니면 어이없게 반려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케바케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물론 다른 서류 준비는 진짜 다 완벽하게 준비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시 재정 부분에 여유가 없어서 6개월치 슈페어 콘토밖에 준비를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신청한 비자 자체가 기본 1년짜리라는 거였던 거죠. 따라서 예상 가능했던 결과가, 첫 번째가 운이 나쁘면 비자 신청 반려, 반대로 두 번째가 운이 좋을 경우가 1년짜리 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 1년을 위해서 제가 비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제 고민에 대한 결과이자 경험담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경험담은 절대로 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봐라 하는 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소, 길잡이 정도의 역할과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좀 더 비자 준비에 있어서 다른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린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보시면서 참고해주세요. 우선 제 비자 서류 파트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커버레터를 썼습니다. 제 비자 필요 서류에 커버레터는 없었지만 우선 저는 이 커버레터에 제 서류 목록 인덱스를 간단히 적어놨고, 그 아래에 앞으로의 저의 독일에서의 목표와 계획을 간단히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고 대학 지원을 위해 어떤 어학 코스에 등록했으며 그 코스에 대한 짧은 설명과 그 코스가 끝난 이후 바로 어떤 학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여기서 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지원 대학의 부설어학원에 대학 입학시험 인정 어학 코스를 등록했습니다. 그게 데스하 인텐시브 코스였는데 다른 어학원들보다 1.5배 정도 비쌌지만 거의 비자 신청을 위해서 신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독일 어학 후기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될 때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서류들은 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다시 확인도 하고 최종 마무리된 걸 프린트해서 바인더에 넣고 비자 예약날 들고 갔어요. 독일은 아직도 페이퍼 서류 문화를 선호하는 국가라서 담당 직원이 보시고 살짝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날 제 다른 친구와 함께 갔는데 그 친구가 제 비자 서류 준비해서 놓친 부분도 짚어주고 당일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통역 도움을 주기로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근데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질문에 대한 준비한 대답 말고도 앞으로의 계획이나 저의 독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대답들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커버레터에도 첨부를 이미 했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도 꼼꼼히 준비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제 차례에 들어갔는데 저만 남고 친구 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좀 당황하긴 했지만 제 서류들을 건네고 준비했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미 독일에 체류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독일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가 있다는 점,
지금까지 어학수료 상태, 한국에서는 어떤 걸 공부했고 그걸로 무슨 학과를 지원할지 등등 이런 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도 다시금 말씀드렸고요. 담당 직원분은 제 말에 적당히 호응하시면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셨고 그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 보시더니 마지막에 웃으시면서 결과는 우편으로 갈 거니까 우편함을 잘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비자 체류증을 줄 거란 암시였는데 제가 불안해서 혹시 비자 기간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을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편으로 확인하라고 그냥 짧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청한 비자가 기본 1년 단위이기도 하고 재정 증명 상태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나오면서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 뭐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 뭐 잘 안 되면 한국 갔다가 다시 오지 뭐 하는 마음으로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과날, 대략 제 비자청 방문인으로부터 한 달 반? 2달 만에 체류증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우편을 보기 전에 불안하기도 되고 좀 기대되기도 했는데 1년만 나와도 참 좋겠다 했던 마음이 우선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딱 뜯었는데 한 번에 최대 체류 기간인 2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청 기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자축도 했고요. 그때 제 운이라고 한다면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든 보완하고 어필하기 위해 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서류로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고려하고 평가해준 담당자를 만났다는 것. 절 응원해준 친구들한테도 그 결과를 말해주니까 그 친구들도 말하기를 아마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계획 때문에 앞으로의 독일 체류 성공도가 높을 거라고 평가해서 담당 직원의 재량에 따라 긴 체류증을 발급해준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거죠. 여기까지가 저의 독일의 케바케를 좋은 쪽으로 이용한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린 제 경험담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비자 과정들이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체류증 받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이건 다른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고자 올리는 영상이니까 준비 과정이 있어서 길잡이 또는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갈증 해소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 경험담을 토대로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서류 준비를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다른 쪽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길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너무 걱정 말라고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